이제 민주당 얘기도 해볼까요?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했으니까 이참에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뺏는, 그러니까 중재안이 아니라 과거 원안대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중재안 합의를 깬 만큼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더불어민주당의 원안대로 검찰 정상화법 입법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했던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른바 강경파 의원들, 철험의 소속 의원들은 합의안 말고 원안대로 하자라고 하는데, 서영주 대변인 잘 아실 테니 민주당 내부 기류는 어떻습니까? 정말 원안으로 밀어붙일 강경파의 목소리들이 좀 크긴 한 겁니까? 일단 강경파들의 목소리보다는 이제 이 감정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처음 회라고 하잖아요. 저 의원들과 3, 4년 동안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논의를 해왔어요. 예. 그게 지금 아까 말씀했듯이 윤석열 당선자부터 권선동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 곽상도 의원까지 정말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3년을 논의해왔는데 그것마저도 말 바꾸는 거에 속이 터졌는데 최근에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서 어렵게 여야가 합의한 거를 갑자기 뒤집어 버리니, 그것도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에 뒤집어 버린 것처럼 보이니 얼마나 좀 감정적으로 그렇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중재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에서는 마뜩지 않게 받아들였지만 이 자체도 약속을 파기한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럴 바에는 원안으로 가자라는 강경파의 좀 그런 입장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거는 약간 뭐 냉정하다기보다 좀 격양이 될 수 있죠. 예. 당연히 뭐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약속을 파기하는 게 의회민주주의를 파기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하지만 이제 본질적으로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국민의힘에 제안을 했죠. 말하자면은 국민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공직선거사범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경찰을 이관하면 뭔가 수사를 안 받으려고 한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제안을 했어요. 부패, 경제, 공직선거사범을 1년 유예 방식으로 해서 그러면 일단 유예를 하자. 예. 검찰에 두자. 그리고 1년 6개월 뒤에 그 부분을 수사권을 넘기는 거로 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을 했는데 권선동 원내대표가 안 받아들였죠. 예. 그래서 정의당이 제안한 안을 박홍근 원내대표,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에서는 받았습니다. 뭐냐?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유예가 되는 공직선거법,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검찰에 두는 걸로 하자 해서 정의당 안을 받아서 어떤 보완 조정이 된 안으로 처리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러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경파 의원들의 목소리도 일부 있고 뭐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얘기도 같이 나오는데, 일단 내일 본회의 열어서 뭐 법사위도 열고 민주당이 이제 강행 처리 수순을 밟을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위장 탈당 논란이 나왔던 민영배 의원이 있잖아요. 전예현 평론가님, 민영배 의원이 뭐 안건조정위에서 무소속 역할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 민주당 복당 얘기도 나오는데, 글쎄요, 다시 또 민영배 의원 이슈가 불거지면 민주당으로서도 좋을 게 없을 테고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검찰개혁의 취지나 이런 것은 찬성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쓴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특히 민영배 의원의 탈당은 안건조정위원회에 왜 무소속을 넣었는지 그 정신 자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왜 무소속 의원을 넣었을까요? 소수당이라 하더라도 그 의견을 존중한다라는 의회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썼는데 일단 탈당 자체에 전 좀 문제가 있었다. 이거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조응천 의원의 인터뷰를 최근 나온 인터뷰를 보니까 민영배 의원의 복당에 반대하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복당 문제는 아마 당내에서도 또 다른 좀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위원정 의원님. 네, 좀 전에 서영주 대변인이 이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를 파기하는 것이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법안 통과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획을 해서 탈당을 하고 탈당을 사주했던 박홍근 원내대표와 민영배 의원은 의회민주주의를 파기하는 겁니까? 살리는 겁니까? 제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어떤 국회의 권위, 의회민주 지키기 위해서는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만약에 지금 민주당 당헌 당규를 찾아보니까 1년 안에 복당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당무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복당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또 이런 어떤 탈당을 주도하고 탈당을 실행했던 두 사람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저는 징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사실 그 민영배 의원과도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원래는 안건조정위에 무소속의 양양자 의원이 있었다가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민주당이 또 부랴부랴 무소속 신분을 뭐 본인 뜻이라고 하지만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한 건데 저 SNS를 보면 양양자 의원이요, 최병무 의원님. 본인이 검수완박 처리 반대 입장을 표했더니 일부에게 본인 가족이 심변위협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저런 현상들이 사실은 우리 정치권 주변에서 있어 왔죠. 근데 이제 저런 것들을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뭐 흔히 그냥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더군다나 이제 본인의 딸이 이제 뭐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뭐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식의 시사하는 대목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굉장한 위협을 느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는 저런 문제는 뭐 이게 일부가 뭐 하지 말라고 그래서 뭐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런 문제는 뭐 법적으로 대응을 하든가 아니면 본인이 뭐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든가 하는 식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수완박 후폭풍이 꽤 정치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분위기가 바뀐 뒤에. 국민의힘은 선거범죄, 공직자범죄는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를 다시 한번 불러 모았습니다. 양당의 입장을 잘 청취했습니다. 혹시 내일 본회의 소집 요구에 대해서 응답하셨나요? 절대 오늘 응답. 기존 합의 사항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내일은 반드시 본회의를 소집해 줄 것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부장님 답변은 어떻게 받으셨나요? 좀 강력하게 제가 요청을 드린 상태입니다. 이거 왜 재논의를 요청했는지에 대한 제가 상황 설명을 드렸고 일단 민주당은 본회의 소집해서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글쎄요. 검수완박 문제가 국제 이슈로까지 번진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OECD 산하 반부패 기구에서 이번 검수완박 중재안은 한국의 반부패 수사와 기소 역량을 악화, 5월 10일 이전 통과 움직임도 우려된다. 이런 입장 낸 것도 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민주당은 이런 의견을 무시하겠지만, 그러나 OECD에서 반부패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래도 경제 순위로 보면 세계 10위권에 드는 선진국입니다. 자, 그런 어떤 나라에서 지금 갑자기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다 없애겠다. 지금 오히려 외국 가보시면 지금 검찰의 수사 권한 자체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수사는 할 수 있도록 권한 자체는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헌법 정신이고, 저는 그래서 지금 뭐 국회에서 지금 뭐 몇 가지 법을 더 넣어서 타협안은 나오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잘못 접근했다고 봅니다. 지금 이번 사안에 대한 근본적인 위헌 문제는 결국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 몇 가지는 빼고 놓고 이런 지금 문제로 집중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논의 자체가 상당히 저는 잘못된 측면이 있다. 오히려 누더기가 되고 있다. 이런 그렇죠. 바로 OECD가 지적하는 문제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검찰의 수사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능력 뛰어나고 경찰이 더 발전해서 많은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 바로 그게 지금 OECD가 이야기하고 있는 한국의 반부패 역량이 충분히 감소될 수 있다. 바로 그런 우려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OECD 우려를 민주당이 무시한다고 발언하시는데 너무 단호하지 마시고요. 서영주 대표님. 무시하지는 않고요. 의견을 듣지요. 그중에 뭐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이제 검찰 개혁 부분을 누누이 얘기하지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부터 시작한 겁니다. 예. 돌이켜 보면. 그래서 검찰이 당시에 어떤 선택적 기소를 하고 여러 가지 본인들이 스스로 많은 수사에 대한 의문점을 국민한테 줬어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고 국민과의 약속이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계속 반복돼서 얘기하지만 국민의힘조차도 필요하다고 했던 거라니까요. 근데 이제 와서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오니까 갑자기 말 바꾸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 중재안이 그거예요. 보안 수사라는 게 수사권을 준 거잖아요. 일부분. 예. 그런데 수사권이 다 박탈된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이 고통받는다고 그렇게
선동을 하고 말하자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은 검찰이 본인들의 권력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OECD도 이 검수완박 민주당의 법안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제 이슈로까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